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47개 단지에서 총 34,559가구 중 28,566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물량 9,100가구를 포함하면 이번 달 분양 예정 물량은 총 43,659가구로 3월 분양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신규 분양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시 노원구 당고개에서 남양주 진접까지 14.9km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이 개통됩니다. 진접선을 이용할 경우 남양주 진접에서 당고개까지 15분 정도 소요되고 서울역까지도 52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남양주 부동산도 교통호재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지난 6일 대한민국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생애 첫 집합건물 구입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은 27,497명이었습니다. 이는 1월 35,201명 대비 9.91% 감소한 수치입니다. 2030 세대의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 비중은 52.33%로 전월 대비 4.9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대출 규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만큼 주택 실소유주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3월 분양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신규 분양 역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달 분양 예정 물량은 사전 청약을 포함해서 총 43,600여 가구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도권 분양을 준비 중인 가구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급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진 만큼 빙하기를 보내고 있던 이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첫 순서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얼마 전이었죠. 20년간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204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세부 내용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204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가 이제 서울이죠. 서울 지역의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경기도라든가 지방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는 과거 정부 때부터 이번 정부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얘기고요. 지난 2014년도에 이제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 2030 도시계획 플랜이 발표됐었습니다. 이때 박원순 시장 때였죠. 그때는 보존과 유지 쪽으로 조금 많이 가닥을 잡았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이제 발표된 2040 현재 도시 기본계획,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과 변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조금 개발 여력이 충분한 것들은 개발을 해서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2040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의 서울시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획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 어떻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종합계획이고요. 광역 도시 기본계획 바로 밑에 도시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간이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또 기반 시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녹지 또 경관이라든가 기후 변화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현재 작은 틀 안에서 저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녹지 공간이라든가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진접선이 이제 곧 19일 날 개통된다고 하는 것도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역과 A 지역과 B 지역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서울 지역의 접근성을 뛰어나게 하게 되면 현재 그 지역 해당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인구가 또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1990년도에 최초로 법정으로 이제 도시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이 이때 5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2014년도에 수립이 된 현재 2030 도시 플랜, 요걸 대체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6가지가 되는데 제가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보행 일상권, 걸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그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설들이라든가 상업 시설들, 녹지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행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역 기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지역 기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문화공간이라든가 전철역, 교통여건을 충분히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또 거점 오피스라든가 이동식 주택, 그다음에 현재 수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 요거까지 같이 만들어주고 또 모빌리티 허브라든가 개성 있는 지역의 상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하게 보행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걸어 다니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은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물리적이나 중심지나 이렇게 봤을 때도 실제 자연환경, 문화환경, 중심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두 개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에 도보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또는 현재 하천과 또 수변 공간이 있고 그 주변에 보육시설과 보건소라든가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 서비스 시설들이 한 30개에서 많게는 다 50개 정도까지 배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지역 거주민들이 굉장히 생활 편의성 또 생활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지금 하겠다라고 1번으로 꼽고 있고요. 그 다음이 수변 중심, 물가 주변을 지금 현재 한강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지도 못한 강폭 넓이라든가 깊이 이런 어떤 그런 자연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직까지는 활용을 못했죠.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규제를 했고 그 지역의 여건들, 상권들 그만큼 들어서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변에 명소를 조성을 하고 뭐 해외에 있는 뭐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정말 실개천 같은 데서도 정말 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시피 수변 명소를 조성을 해서 그 주변의 수변의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수변 명소에까지 또 보행으로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실제 대중교통이라든가 보행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건을 조성을 해준다든가 또는 수변 명소를 또 네트워크화해서 연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리단길부터 해서 용산의 이태원부터 해서 국립중앙도서관, 고속터미널까지 현재 보행과 신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거기에 또 수변의 수상활동, 현재 실제적으로 한강 주변에서 경기권을 나가야지만 있겠지만 실수상 스키라든가 해양 스포츠 또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유람선만 지금 현재 왔다 갔다 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확충하겠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재임 시절에 한강에 있는 전략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총 17개 정도 지역에 각 지역마다 해서 한강 정비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어서 개발하겠다 그래서 현재 천혜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해외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중심지 기능, 서울 지역에서도 중심권역이 있고 조금 변두리가 있다시피 이제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 특히 이제 업무지구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 중심으로 했을 때 4+1축을 조성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현재 국가 중심축이라고 하는 경복궁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광화문부터 시청, 도심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고 역사문화 관광축을 현재 북천부터 해서 아래쪽에 있는 퇴계로 연결되는 라인까지 해서 인사동과 명동을 관광상품의 허브 지역으로 만들어주고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죠. 또 남북 녹지축 같은 경우는 세운지구 신산업 허브부터 해서 신산업 활성화 기반 또 이 지역에 실제적으로 입체 복합 공간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들이 이미 가닥을 잡혀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복합문화축과 현재 실제 DDP, 패션 뷰티 허브를 만드는 연결되는 라인까지 해서 총 4개의 가로축으로 하나는 실제적으로 글로벌 상업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광화문 시청부터 해서 현재 DDP 동대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상업축을 만들어서 상권을 조금 더 확장화시키겠다. 을지로나 종로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의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용도 변경이나 종상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또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강남과 여의도권 같은 경우는 강남은 뭐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있고요. 경부간선도로 도로를 입체화한다, 지하화한다는 거죠. 지하화 사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가용지, 특히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던 땅들을 새롭게 창출하는 가용지의 토지를 창출을 해서 현재 그 중심을 기능을 실제적으로 이제 주거와 복합 기능을 살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잠실과 서초, 동에서 서쪽으로 방향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크게 활성화시킬 예정이다라고 얘기돼 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여의도는 용산 정비창 개발 통해서 실제 금융 중심으로 지금도 금융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국제 업무 기능과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제 경쟁이 들어가는 지역은 한양 도성부터 현재 영등포지나 구로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청년 지역의 청년들이 첨단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청년 창업가라든가 벤처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있는 한강 성수, 청량리, 홍릉, 광은 또 창동까지 연결되는 라인. 그다음 미래융합, 한강 삼성부터 수서 양재까지 연결되는 라인. 그다음에 이제 감성문화에서 상암동부터 현재 김포공항까지 라인을 현재 가장 큰 축으로 해서 개발축을 만들어서 그 축대로 연결을 하고 실제로 그 축대로 연결될 수 있는 개발 여건에는 여러 가지 또 혜택들도 따라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내용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거죠. 용도지역제. 실제적으로 용도지역제를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주거적 상업지역이 지금 현재 현황과는 안 맞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도 개선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실제적으로 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50층까지 올라갑니다. 주거지와 상업지가 현재 복합적으로 지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 50층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규제로 묶어놨던 게 2014년도에 현재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던 도시계획 플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삭제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도시 경관이 이런 형태로 현재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용적률과 상관없이 똑같은 높이로 현재 일률적으로 건물들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모양들이 현재 이런 형태로 높은 건물, 낮은 건물에서 현재 어느 정도 도시 미관이라든가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용적률은 그대로다. 용적률이 최대 250%고요. 복합 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300%까지 가능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게 되면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썩 반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도 현재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무조건 환호할 일이 아니라 용적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어떻게 높여줄 건가 이걸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용적률을 손대기에는 정말로 복잡 다양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또 지켜볼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높이 규제가 삭제가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해외에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정말로 예쁜 건물들, 정말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그런 가이드라인이 스카이라인이 제시가 된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지만 용적률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지상철도 지하화. 지상철도 굉장히 많죠.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게 2호선입니다. 2호선이라든가 4호선, 각종 철도들 라인 봤을 때 현재 지하 구간뿐만 아니라 지하 구간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은 교각 밑으로는 다 죽은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지하화하게 되면 당연히 가용 토지가 늘어난다. 실제로 지상철도가 현재 101.2km 정도 됩니다. 서울시내 돌고 있는 지상철도가. 그다음에 기지창 같은 경우 4.6평방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면적만 따지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가용 공간을 잠재력이 늘어나고 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롭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굉장히 걸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노후화된 시설들 때문이라도 실제적으로 지하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지상 공간을 개발을 통해서 현재 부족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상철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말고도 뭐 현재 미래 통합형 교통노선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건 약간 먼 생각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수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개발 못했던 지역들, 현재 불합리한 용도 지역의 그 주거 상업 지역들을 좀 더 바꿔주는 거, 거기에 또 높이 제한이 규제가 삭제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또 어느 정도는 현재 서울 지역에 집값을 자극할 만한 요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들 현재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매물들이 다 현재 싹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뭔가 또 변화가 생기겠구나 하기 때문에 현재 매도 심리는 그만큼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은 더욱더 올라간다. 여러 가지 조건들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가격 상승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원리긴 하지만 조금 더 조절을 하면서 폭등하고 급등하는 사례를 좀 막아주고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서울에 비단 강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해서 특화된 상권들이라든가 지역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뭐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울 도심 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거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초동이 이미 신축이 완료된, 준공이 완료됐고요.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전철역으로 이제 2호선과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교대역 쪽과 남부터미널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게 되면 교육대학교 바로 건너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부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 IC와 양재 IC 구간이 이제 지하화 사업을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주변이 또 지하화 산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미 어떤 용도로 개발할 거라는 건 용도 배분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의 첫 사업을 언제 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테헤란로 라인과 강남대로 라인에 연결되는 현재 대로변의 업무지구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법조타운이라든가 장제터널이 또 개통이 되면서 그 주변에 정부사 부지가 또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인터체인지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양재 IC가 현재 서초면 R&D 단지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복합 용도로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 또 신축 또 재건축 단지들도 있죠. 그래서 신동아 재건축 단지가 이제 앞으로 또 진행이 되겠지만 서초구성 무지개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또 주거 또는 상업시설들 또 현재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구 구성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주변은 실제적으로 학군 수요도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연결되면서 그중에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배치가 돼 있죠. 당연히 오랫동안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굉장히 또 소형주택들, 또 현재 실제로 교육을 위해서 이쪽으로 와 있는 또 그 부모 세대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초소형주택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어느 지역에 특화된 상권을 만들 거냐 봤을 때는 서초구 자체에서는 문화지구로 현재 지정이 돼서 문화지구와 예술의 전당부터 해서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라인에서 아트밸리 가로수길이라든가 뭐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하면서 예술과 문화가 접목된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는 또 종합병원이라든가 또 법원단지부터 해서 예술 공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에 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보시게 되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라인은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그 라인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초역부터 현재 강남역까지 라인의 양옆에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덜 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유는 경부속도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게 또 지하화가 되면서 그 주변이 또 활성화가 되는 같이 복합적인 개발의 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문화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법조타운이 같이 연결되고 또 정부사 부지 개발 통해서 바이오라든가 금융 첨단 산업이 입주 또 예정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놨던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발의 어떤 시작이 바로 눈에 보이고요. 양재 R&D 단지 같은 경우도 그만큼 또 이 주변이 활성화되면서 연구원이라든가 전문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롯데는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롯데 부지입니다. 롯데가 현재 실제 롯데 부지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뒤로는 코오롱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당연히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도 이 주변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주변은 말씀드린 남부터미널과 현재 롯데칠성 부지가 서울에서 그래도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현재 대형 개발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또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호텔, 쇼핑몰, 영화관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용도로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죠.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공약을 내세운 부분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초 양재 IC가 연구개발시설, 주거 상업시설들, 또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 상업시설이 같이 상층부에 또 자리하기 때문에 지하 공간으로 도로가 되면서 또 소음이라든가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입니다. 강남 서초에 이 정도 금액으로 현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5천에서 6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3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로 활용해야겠죠. 조금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까지 최대 금액을 잡고 실투자 금액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입니다. 주변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요. 또 파라권 수요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면서 개발 호재가 또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교통 호재라든가 업무지구의 활성화 여러 가지가 연결된 지역이고, 또 현재 강남 지역의 신축 부지들, 특히 이제 집을 지을 만한 토지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테크 상품으로도 가능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만한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워낙에 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임차 수요가 참 높은 곳인데 여기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더해지면서 앞으로 임차 수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볼 텐데요. 분리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또한 이제 준공이 완료된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이고요. 역세권입니다. 2호선 라인에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곧 신분당선이 또 개통이 되죠.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재 삼성동 국제로 복합주에 연결되는 테헤란로 주변은 대기업들이 워낙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작게는 또 중소기업들, 또 IT 창업밸리라든가 청년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업무지구로 대표적인 지역이죠. 거기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2030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요. 원룸과 1.5룸의 깨끗한 오피스텔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주변은 또 집값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 이 주변의 오피스텔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까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 지역에서도 현재 실행 전략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벨트별로 해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강남과 현재 삼성동 연결되어 있는 국제 업무 벤처 산업 벨트라든가 신사 노년부터 의료 관광, 압구정 로데오부터 연결되어 있는 마이 산업이라든가 한류 관광,
지방, 또 현재 양재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주변에 의료, R&D, 산업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현재 개발이 되지만 가장 중심에는 강남, 역삼, 선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고요. 르네상스 호텔의 복합 사업이 이미 끝나면서 그 주변에 업무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그래서 업무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업무 시설에 관련된 직종들, 특히 이제 직업군들이 많이 발전된다. 현재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풍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철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는 삼성역 중심으로 봤을 때 개발되는 GTX 노선, 또 GTX가 지하공간까지 개발되면서 현재 지하 6층까지 환승역이 만들어지고 대형 환승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이용객들을 위한 대형 상권 만드는 영동도로 통합 개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연결된 라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또 착공을 해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정비권역부터 해서 연결되어 있는 한강 정비권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부터 연결된 라인에 그 주변에는 현대자동차, 뭐 현재 오피스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지구입니다.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해서 현재 롯데칠성 부지까지 업무지구 연결된 라인에는 현재 상업지역들이 있는데 이 상업지역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삼역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업지역 안에는 용적률이 또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임대를 놓으시게 되면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을 105에서 130만 원 정도 임대를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출도 활용을 해야죠. 2억 5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고요. 테르노 직장인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수익률까지 높고 또 현재 높은 수익률 때문에라도 노후가 보장되고 거기에 재테크 상품으로서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입주가 바로 가능한 최육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 투자의 길잡이답게 강남 역삼 시세까지도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대선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 변화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저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투자 선호도가 높은 곳. 요즘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까 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1, 2번 그 후보들이 다들 부동산 정책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는 관계없이 수요와 공급, 어느 쪽이 인기가 있나, 이런 쪽을 보시면 나중에 부동산 투자 잘하셨네요.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 쪽에 있는 거죠. 예, 방배동과 또 양재동
두 곳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투자 잘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지역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2억 8천만 원에서 15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매매가가 좀 비싸죠. 예, 이곳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썰의 그쪽에 프랑스 학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고급 빌라입니다. 그래서 한 3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보안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조금 이런 고급 빌라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연세 뭐 1년에 얼마씩 내고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또 회사에서 또 지원을 하니까 그런 곳을 많이 찾아서 어떤 분들은 그때 많이 찾았어요. 좀 싸게 나오는 거 없느냐. 근데 사실은 이런 곳은 지금에 투자하셔야 투자 적은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위치가 우리가 말하면 썰의마을 내방역 있죠. 예, 내방역 쪽에 썰의마을 뭐 거기 그쪽에 프랑스 학교도 물론 있고 거기에 그 카페촌 있죠. 카페촌도 있고 그래서 그 카페촌도 이용하기도 좋고 뭐 보안이나 시설이나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내방역에서 보면 위치 이쪽에 7호선 라인도 굉장히 좋은 그 업무 단지를 많이 지나간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2호선이라든지 3호선 교대역, 뭐 터미널역 있죠. 고속터미널. 강남 쪽에서는 또 저기 지방 이동하기가 좋죠. 뭐 터미널도 있고 또 SRT 기차역도 있죠. 수서에. 그래서 그만큼 교통 좋고 살기 좋고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고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명문 학군들이 쫙 있습니다. 뭐 이쪽에 여고가 둘이나 있죠. 요즘은 여고가 인기입니다.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여고 애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곳 같은 경우 지금 반포주공 이쪽에 뭐 바로 옆에 그 TV에 이번에 최고가 찍었죠. 34평 아파트가 46억을 넘게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깜짝깜짝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새로이 34평이 또 이 준공이 된다면 50억이 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올라요? 왜 안 떨어지나요? 하는데 조건이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으로 이 그 자금도 이번에 뭐 35조 보상가도 풀리고 또 상공인들 또 이렇게 지원금도 그 정도 뭐 35조 정도 풀리고 해서 약 70조가 요번 해에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쪽 주변에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서초구가.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 고급 빌라 썰의마을 이 고급 빌라촌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오늘 또 소개하는 거는 이 34평 아파트 대지집은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13평이나 내 땅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예. 게다가 이제 이쪽에 보면 대법원, 고등법원, 이 일자리,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또 이쪽에 국립국악원도 가까이 있고 예술의 전당. 저는 예술의 전당이 가까워서 굉장히 좋아요. 강남은. 그만큼 예술도 접할 수 있고 뭐 국립현충원 이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서리풀 공원이 바로 뒤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공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하고 우선 중요한 거는 업무지죠. 업무지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쪽에 바로 가까이에 강남 업무지구 가까이에 있죠. 동작관악 상권 가까이에 있고 게다가 이쪽에 9호선 이용도 내방역도 있지만 요 신반포역 9호선 이용도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9호선 골드라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뭐 업무지 접근
바로 다리만 건너면 또 용산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용산이 또 커지면 그만큼 이용하기가 편하고 뭐 광화문이라든지 이쪽에 3도심 쪽이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저 개발 호재 보시면은 이 아파트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죠. 이렇게 큰 아파트가 앞으로 지금 이쪽은 이쪽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30평대가 34평이 46억 이상을 찍었기 때문에 최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이쪽에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오면 그 반사이익, 도미노 현상처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내방역 주변으로 이렇게 구역별로 15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미래의 아파트가 될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방역 쪽에 있는 이런 고급 빌라가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 개발이 정보사 부지 개발이 지금 뭐 서리스풀 터널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이쪽에 우리가 말하는 첨단 산업이죠. 예,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 스타트업 입주가 가능한 그런 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화예술 거점, 문화예술의 본부로 또 탄생을 하니까 그만큼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해서 이쪽에 삼성타운 바로 옆에 이렇게 아주 또 우리나라 건설 경기 대단합니다. 또 멋지게 또 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쭉 따라서 요 라인 자체가 앞으로 종상향돼서 업무지로 높다란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업무지가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남부 터미널도 또 재개발 계획이 있죠. 또 바로 이 사당 환승센터 이쪽에 보면 이수역하고 사당역 가까이에 여기 사당 환승센터 우리가 이쪽에 뭐 저기 경기권으로 가려면 여기 빨간 버스 타려고 많이 모여 있는데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가 복잡하다고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하 9층 뭐 썬큰으로 돼서 지하 9층까지 뭐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가고요. 지상은 100m 높이로 이렇게 5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곳 환승만 되는 게 아니라 역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뭐 이곳은 교통이 편해서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교통을 편하다 이걸 표시한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제 재개발 계획이 있죠. 개발 계획이죠. 지하로는 빠르게 교통은 원활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약간 녹지화죠. 예, 여기 가림판이 철거가 되고 이렇게 서초구와 강남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완행 급행으로 교통소통을 빠르게 그렇게 변화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TX의 수혜지는 항상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거는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뭐 접근성 바로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더 몰리게 돼 있어요. 네, 빠르게 이동하니까 많이 중심지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 좋은데 단 하나 매매가 고급 빌라입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13평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막 어곡해요. 평당 강남 한 평 가격이 그거 계산하시면 13평이면 얼마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거기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12억 8천만 원, 15억 원 대출도 용이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장만해요? 그렇죠? 예. 전세를 활용하시면 요거를 전세를 활용을 해 주시면 요런 고급 빌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열 효자보다 안 부럽습니다. 왜냐? 이곳 같은 경우는 임대금액 1억 원에다가 400~5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랍죠? 예. 이 연세라고 해서 이쪽에 뭐 외국인들이나 1년에 뭐 5천만 원, 6천만 원씩 내고 여기 계약을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녀 안 부럽다고 얘기한 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노후를 편하게 보내지 않을까.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출은 뭐 20%밖에 안 나오죠. 예, 그래서 대출은 크게 저가하지 않고
반전세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투자금이 좀 적다 그러면 반전세를 활용하시면 적은 금액, 그 대신 이제 월세는 반으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9억 2천에서 11억 원. 물론 월세도 받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앞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고급 주택가다. 강남에서 이제 나중에 이쪽 고급 주택가는 거의 이곳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다닥다닥 붙은 다세대 주택이나 그 옛날 노후화된 주택들은 아파트로 거의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곳의 고급 주택가, 이곳은 그렇게 쉽게 개발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워낙에 이 고급 주택가죠. 그래서 시세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이 정보사 부지 개발이나 또 대기업 부지 개발로 이에 따른 파급 경제 효과까지도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서초구 양재동인데 사실 양재동은 강남 뒤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여기도 강남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죠. 예, 그래서 요 대치동 가까이에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지금 이 강남 쪽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어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뀌었어요. 2월 달부터 6제곱미터 이하만 허가를 안 받고 거래를 할 수 있고 6제곱미터 이상은 다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고 거기에서 벗어난 투자하기 편한 개포동이라든지 양재동 조금 투자하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이곳을 많이 주목해 보는 이유가 양재역이 GTX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보통 GTX 정차역이 만들어지려면 지하 40m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GTX의 역은 뜨문뜨문 있잖아요. 근데 강남에는 삼성역 AC 노선 들어오는데 A 노선은 수서역은 명분이 있습니다. 왜? 기차역이니까 정차해야 되겠죠. 근데 양재역 신호선 삼성역에도 쓰는데 양재역에 또 씁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뿐 아닙니다. 위례 과천선 여기도 또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쪽에는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곳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쪽에 우선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워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종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숙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수요층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여기 국악예고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들 많이 와요. 예술 학교라서 그렇죠. 좀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수요도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임차 수요는 넉넉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이제 생활 인프라가 참 이 강남에서는 잘 갖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양재천 공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바로 옆에 구룡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산과 요 천이 아우러져 있는 쾌적한 자연 인프라가 있는 곳이다. 양재 시민의 숲 공원, 말죽거리 공원, 요즘 이쪽에 가보면 공원이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까 이런 데 갈 기회가 없죠. 이런 데 입장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가끔 이제 봄바람이 불 때 한 번씩 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이곳 좋은 곳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병원, 이 대형 병원이 하나만 있어도 병세권하고 굉장히 극찬을 하는데, 저는 이곳은 양쪽에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건강도 편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강남 쪽에 이제 서초구뿐 아니라 강남 쪽에는 조금 평균 소득이 높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동네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0대 강대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소득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또 하나 이제 일자리가 지금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이쪽에 큰 일자리가 쓰나미로 몰려옵니다. 앞으로. 지금도 강남 쪽으로 평균 뭐 약 4분의 1 정도 일자리가 몰려 있죠. 강남 상부 쪽으로. 근데 이쪽에 강남 쪽에 이렇게 큰 일자리가 그 이상으로 많이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주택은 부족해요. 지금도 부족한데. 롯데칠성 음료부지, 정보사 부지 개발, 또 여기 사당 환승센터 개발, 또 여기 양재우면 개발 특구지역, 또 이쪽에 남부터미널 개발, 또 화물터미널 개발, 또 이쪽에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만 해도 일자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계속적으로 부족해서 예전에 오래된 주택들을 이제 재건축을 자꾸 점차적으로 합니다. 강남은 잘 손을 안 대는데 이제 강남도 더 이상은 주택 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오피스텔이지만 다세대 밑에 있어서 다세대하고 똑같은 그 이득을 나중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우선 개발 호재를 보면 뭐 GBC 삼성동이죠. GBC 현대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뭐 영동대로 지하 개발이나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까지 크게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코엑스 바로 옆에 이렇게 또 통로가 생겨서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이 한 건물만 3만 명이 생긴답니다, 일자리가. 근데 얼마나 주택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하시면 예측을 할 수 있겠고,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교통의 중심지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하에 GTX 들어오죠. 위례신사선 들어오죠. 새롭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2호선이나 9호선 여기 지하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냐면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9호선역까지 다 지하로 이 연면적이 이 면적이요. 잠실운동장 30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바로 옆에 코엑스 있죠. 여기도 넘나들 수 있게 이렇게 요 바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넘나들 수 있게 다 한답니다. 코엑스 지하도 굉장히 넓죠. 한 반나절은 다녀야 되는데 이곳은 며칠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아지고 또 여기서 삼성역에서 동탄까지 갈 수 있는 그 또 GTX가 또 연결이 되고요. 또 그 북부 연장선이죠. KTX. 거기도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많이 편리해지게 몰려 있다. 지상은 이렇게 광장으로 한 2.5배 달하는 그 서울광장이 2.5배죠. 널찍한 광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에 볼거리나 행사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에 지금 요 삼성 부지 바로 옆에 한국의 또 여기 강남 쪽에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 같고요. 또 교대역, 서초역까지 쭉 따라서 이쪽에 테헤란로가 더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이제 서초구 정보사 부지 개발이 뭐 4차 산업도 들어오고 또 여기 뭐 문화예술의 거점, 문화예술의 또 이 어떤 대표 그 회관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양재동이죠. 양재동은 바로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하는 그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KT 연구단지, 뭐 LG 뭐 연구단지 이렇게 대기업 삼성 연구단지 이렇게 대기업 연구단지 어떤 연구냐? 우리가 요즘 가장 최첨단 산업이죠. AI 연구단지, 로봇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이 로봇 산업의 어떤 연구단지의 중심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큰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라에서 힘을 기울이는 산업이고요. 또 하나 거기에 연계돼서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쪽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게 화물터미널에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물류단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만큼 강남에서 우리가 우리가 주문하죠.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그렇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수서 역세권 개발도 물론 수서역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업무
상업, 주거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다. 이쪽은 또 교통이 좋아요. 수소역.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개발이 될 예정이다. 그다음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또 이루어지니까 빠르게 이동되면서 지상은 또 저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되고 GTX의 수혜지는 제가 강남이라고 그랬죠. 뭐 삼성, 수서, 양재 모든 거는 여기에 기준이죠. 뭐 2, 30분 내에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양재역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위례신사선이 아니고 신분당선 지금 5월 달에 신사역으로 또 되죠. 또 위례과천선, 수서 광주선 이쪽에 교통이 더더욱 좋아집니다. 근데 단 하나 매매가죠. 굉장히 착하죠. 14평 정도 실사용 평수죠. 그래서 4억 5천 매매 금액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활용을 하시면 실투자금은 5천만 원. 월세를 활용하시면 뭐 130에서 140인데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한 70% 가까이 나옵니다. 7, 80%. 그래서 요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미래 가치 있는 뭐 지금 오피스텔이지만 다세대 주택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이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